네, 안녕하세요. 뉴스스타트의 황선입니다. 세월호 4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월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스타트에서는 세월호 진상규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 장준형 군의 아버님 장훈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분과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권방송이 그동안 이렇게 그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많은 방송과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 사실은 이제 벌써 4년이나 지나고 있고 해서 더 이상 진상규명 방송을 할 일이 정말 없기를 바라고 있는데도 이 봄에, 이 찬란한 봄에 또다시 이제 세월호 진상규명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네. 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네. MBC에서 며칠 안 됐죠? 방송하는 게. 그건 저희가 4년 전부터 하던 얘기거든요. 그럼요. 네.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그때서야 네. 아시더라고요. 구조를 안 했다. 네. 구조 실패가 아니다. 네. 이런 거 자체가 좀 저희가 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던 부분들이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 피해자의 목소리, 유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버릇이 정말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뭐 방금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공영방송에서 다룬 거 말고도 또 3월에 청와대 7시간과 관련한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그간에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던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달이 다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 이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상규명이 다 됐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한간에 이제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퍼뜨렸던 그 루머죠. 네네. 뭐냐면 특조위도 만들어줬고 배보상도 해줬고 인양도 해줬고 그러니 뭐 해줄 거 다 해줬지 않냐. 그렇죠. 이게 이제 그쪽의 얘기인데 특조위를 만들어서 말려 죽였고 인양을 증거 능력 하나 없이 인양을 해버렸고 배부상이라고 해봐야 이거 다 구상권 청구할 거거든요. 나라에서 나라는 돈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정작 나라에서는 뭐 몇천억 원씩 쓴 것처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 유가족들을 바라보는 어떤 편견과 이런 것들만 더 심화시켜놓는 과정이었습니다. 뭐 저희가 뭐 돈만 하는 파렴치한으로 몰아버렸죠.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말려 죽인 과정, 일기 특조위 후에 지금까지 좀 밝혀진 것들이 있는가요? 일기 특조위에서 우선 내부 견제가 너무 심했고요. 네. 내외부에서 견제가 너무 심했고 일기 특조위에서 솔직히 그 좀 밝혀진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은 내용들은 많이 정리가 됐죠. 일기 특조위에 대해서. 근데 절대 불가침 영역이 있었어요. 청와대, 그다음에 국방부, 그다음에 국정원. 이 세 군데는 불가침 영역이라서 조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일기 특조위의 가장 큰 업적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약간 반어적이지만 누가 주범인지 그리고 무엇을 이 부분에 진실이 집중돼 있구나라는 것을 좀 그 인정하는 과정 있잖아요. 이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죄가 없으면 덮을 일이 없잖아요. 죄는 없다고 하는데 계속 방해하니까 아니 당당하면 되는데 솔직하면 되는데 왜 저럴까 막 우리는 그때부터 저희는 대통령의 7시간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7시간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3월에 이제 청와대 7시간 검찰 발표가 나오는데 시간대가 비고요. 시간대 자체가 비고 또 거기서 회의했다는 회의 내용 자체도 비고요. 또 그런 다음에 어찌 보면 검찰이 그냥 박근혜한테 오히려 면죄부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정도의 저희는 반발을 했어요.
박근혜한테가 아니라 사실 잠에게 면죄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예. 아니 감정 조절이 안 되는데 10시 20분까지 자빠져 잤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네. 전화 한 라인으로 했는데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래서 이제 2기 특조위가 무엇을 집중해서 조사해야 되는가를 1기 특조위가 남겼습니다. 네네. 예, 남긴 거고 올 초 이제 네덜란드 마린 해양 연구소에 가서 세월호 침몰원 조사하기 위해서 모형 그 실험을 하고 오셨어요. 네네. 왜 여기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형 실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좀 정리하자면 GM이라고 그래서 보건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GM 값을 달리해 가면서 네. 또 이제 트림이라고 그래서 앞뒤의 높이를 달리해 가고 또 화물 이동 네. 그다음에 타를 몇 도를 쓰느냐 이것까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모으는 거죠. 완전히 세월호와 똑같은 배는 아닐지라도 세월호보다 26분의 1 정도 되는 배를 만들어서 하게 된 거죠. 네. 그 모형이 크면 클수록 실험값이 근사치로 와요. 진짜 배하고. 네네. 그래서 마린 연구소 쪽을 간 이유는 그쪽 수조가 큰 모형을 할 수 있는 수조가 되고 네. 또 객관적인 그 자료들을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기로 간 거죠. 일단 그 실험 결과 먼저 네 한번 우선 지행값이 배를 횡경사각을 갑자기 넘기는 데는 GM과 화물 이동으로 네네. 가능한데 그 속도가 안 나와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침몰 당시에 그 횡경사각이 1초에 5도 이상이 넘어가요. 네네. 초당 5도가 넘어가려면 거의 그냥 확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배는 침몰시킬 수 있는데 그 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력까지 써봤죠. 네네. 뭐 스테빌라이저 아니면 뱃머리 쪽에 해서 당겨봤어요. 당겨서 봤는데 근사치로까지는 나오는데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네. 세월호가 침몰했을 당시 네. 그게 블랙박스 영상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 가지고 한 거거든요. 네네. 여태까지는 그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AIS하고 VTS 그러니까 네. 레이더 그다음에 TRS 그걸로만 한정돼 있었어요. 로 데이터 네네. 자체가. 그래서 그 생존자들의 증언이나 이런 걸 배제시킨 거예요. 정부에서. 네. 왜냐면 생존자들이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양승진 선생님 날라갔어요. 그리고 저도 붕 떠서 뒤로 날아갔어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엊그제 그 생존자 중에 한 학생인데 여학생인데 내 얘기를 믿어주는 것 같아서 인제서야 좀 반분이 좀 풀린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그 우리 국민들이 믿어왔던 그런 사고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닐 수 있다라는 네, 실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좀 어려운 말로 좀 쉽게 풀어질라나 모르겠는데 네네네. 어려운 말로 하면 우선 배가 갑자기 확 기우는 걸 이제 레이트 오브 힐이라고 그래요. 네. 횡경사각인데 레이트 오브 힐이 뭐냐면 1초당 몇 도가 넘어가느냐예요. 네네. 근데 세월호 당시 그러니까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면 1초에 5도 이상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화물 이동으로는 도저히 그 각도를 낼 수가 없어요. 네. 화물 이동만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화물이 아무리 이동을 해도 무게 중심 값이 있기 때문에 네. 무게 중심에서 더 쏠리지 않는다고요. 그럼 더 이상. 네. 여기서 우선 깨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월호란 배는 누워버리면 이게 샤프하게 곡선을 그리지 못해요. 네. 샤프하게 돌지를 못해요. 네네. 그런데 AIS 항적도를 보면 되게 샤프하게 돌거든요. 네네. 보통 배가 전타 놓고 한 바퀴 도는데 배의 6배의 길이가 지름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지름이 되는데 이 AIS 항적도를 보면 한 3.5배에서 4배 네네. 정도의 지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주 샤프한 거죠. 그렇죠.
이건 무슨 요트가 돈 정도의 모터보트 네, 무슨 모터보트 앞 이렇게 들고 휘잉 도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게 1만 톤짜리예요. 그 네. 화물까지 해서 10,000톤짜리가 이렇게 돌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불가능한 그 데이터였던 거죠. 네네. 그런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 이 데이터가 불가능하다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 그래서 그 데이터에 맞춰서 모든 보고서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네. 하물며 검찰 수사도 그 데이터에 맞춰서 하게 돼요. 네. 근데 웃기지도 않는 게 또 선원들도 그 데이터에 맞춰서 진술을 하게 된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저는 항상 이 의도성이라는 거에 되게 집중을 하게 되는데 네. 아니 도대체 그냥 사고면 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냈으며 네. 또 왜 이런 의도성 있는 말들을 하느냐. 이 사고가 도대체 무슨 사고인데. 근데 뭐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구조 환기 그쪽으로 네. 가겠지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실험 결과를 은폐하고 왜곡했다는 건 네. 침몰에도 무슨 의도성이 있지 않느냐. 침몰 과정에도 그런 의혹이 더 드는 확신으로 거죠. 되는 네, 네, 그렇죠.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뭐 조작이 가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두고 목격자 진술을 배치하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생존자들의 증언과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원들의 증언이 5명이 증언을 하면 3명은 다른 시간대를 얘기하고 2명은 이제 합수부에서 검경 합수부에서 하는 시간대를 얘기하면 이 3명을 배제를 해요. 네네. 그리고 이 2명 것만 갖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와 의도에 부합하는 증인만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하물며 한 증인은 한 선원은 그래요. 아니 내가 분명히 그 시간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걸 시키느냐. 네. 그러니까 이렇게 A4 용지에다 써가지고 와요. 그 사람들이 써가지고 와서 이대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아니 그 사람의 이제 제가 그 진술 조서를 봤는데 따옴표, 네. 마침표, 물음표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네네. 보통 진술 조서를 그렇게 쓰진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특조위 일기 특조위 때 이제 그 선원 조사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받아 썼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이거는 검찰에서도 안 해요. 이건 전통적으로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와 국정원이 해오던 그렇죠. 일이죠. 네. 자, 이후에 또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뭐 방금도 네. 말씀하셨지만 국내 연구소에서도 이런 실험을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매우 유사하게 네덜란드에서 한 거랑 유사하게 나왔다라는 거고 그게 무려 4년 전에 진행이 됐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배제하고 특조위나 이런 것들에서 그 조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쨌든 은폐 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건 유가족들도 또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큰데요. 뭐냐면 검찰이 얘기했던 GM값과 그다음에 화물 쏠림 그다음에 뭐 고박 불량 이런 걸로 이 사고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네. 이 실험을 넣어버리면. 네네. 왜냐하면 화물 이동으로 그렇게 급격하게 넘어질 수 없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선박이 다니겠습니까, 진짜? 넘어져도 넘어지고 나서가 또 문제예요. 네네. 넘어지고 나서 샤프하게 돌아야 되는데 네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가 넘어졌으니까 이제 네. 샤프하게 돌겠지 하는데 넘어지고도 이 배는 약 1분 이상 엔진이 돌아요. 네네. 그래서 AIS 항척도를 보면 넘어지고도 한 10노트 정도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레이트 오브 턴이라고 해서 네네. 선수각이 변하는 1초당 변하는 값이에요. 레이트 오브 턴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덜란드 가서 실험을 하는데 네네. 레이트 오브 턴이 나오려고 하면 어떤 배가 나오냐면 지행값이 아주 좋은 배가 똑바로 서서
이게 뺑 돌아야 돼요. 네네. 그래야 이 턴이 잘 되는 거거든요. 네네. 아니 도대체 이 배는 뭐냐.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결론을 못 내리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뭐가 있겠느냐 했는데 이제 AIS는 틀릴 수 없다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AIS는 맞으니 그러면 이제 외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외력하기는 좀 아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럼 AIS를 다시 뜯어보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근데 저는 제가 가족협의 진상규명 분과장이지만 저는 어느 것 하나 버릴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니 AIS가 잘못됐던 뭐 외력으로 했던 그건 침몰 원인이잖아요. 근데 원인을 지금 숨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원인을 지금 은폐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각 그 해양 전문가들이 이 원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르죠. 이런 겁니다. 저희가 그 우리 유가족들께서도 네. 4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그게 이제 비로소 이제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마찬가지로 또 이거 관련 전문가들도 그 중에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분들의 목소리는 다 죽어 있고 혹은 막 차단하고 막 이랬던 과정이 또 이 나라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의 요구에 맞게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하는 전문가들을 방송에 다 내보내고 그러다 정말 안 좋은 게 그거예요. 전문가주의. 네네 맞습니다. 뭐냐면 제가 대학교를 다녔어도 4년을 다닌 거예요. 세월호 대학을. 논문 쓰면 논문 정도 나올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선조위가 됐던 특조위가 됐던 세월호의 여러 방면에 대해서 이제 저만큼 많이 접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요. 절박하게 지금 이 사안을 파고들었는데 이거는 그렇다면 저한테 자문도 많이 구하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게 전문가들이란 분들은 다 배제시켜 버려요. 네네. 저희 의견을. 본인만 옳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배가 이렇게 가다 보면 배가 넘어지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어떤 이론도 여기에 맞질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이론과 제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AIS 항적과 그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그러면 이 배가 넘어가는 걸 입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아무도 입증을 해주질 않는 거잖아요. 네네. 입증을 해주지 않고 있고 그나마 지금 한 거는 이런 것들은 로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근데 이게 어쨌든 검찰은 유가족들은 몰랐지만 검찰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재판부나 이런 데 증거로조차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이 책임을 이후에 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검찰이 은폐를 의도적으로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조작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틀린 조작은 이제 인위적으로 된 거고 틀린 자료일 수도 있는 것들에 짜맞춘 재판을 진행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네네. 저희가 보기에는 결론을 내려놓고 네네. 그 결론에 부합하게 네네. 증언도 만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 조직도 이 세월호 은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렇죠. 네, 피의자 신분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4년 전에 우리 국내에서 한 연구소가 했던 이 실험도 그렇고 네덜란드에서 지금 올해 진행했던 이 실험도 그렇고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이건 정말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네네. 원점부터 시작하려면 로우 데이터 검증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로우 데이터라고 하면 레이더 영상, 네. 레이더 영상도 이제 해군 레이더와 또 레이더 기지들 레이더가 네. 있어요. 레이더 영상, 그 다음에 AIS 항적, 네네. 그 다음에 TRS, 네. 녹취록 네. 이런 것들을 다 로우 데이터를 전부 다 검증을 해봐야 되고요. 네. 한 가지 더 그 로우 데이터를 계속 더 살려내야 되는 게 뭐냐면 네네. 블랙박스와 아이들 핸드폰. 네. 지금 로우 데이터가 지금 부실한 부분이 세월호 CCTV예요. 네네.
세월호 CCTV는 아무 이상이 없을 때 갑자기 꺼져버려요. 네네. 그건 이제 코드를 뺐다는 얘기인데 코드가 빠졌다고 이제 그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특조위 준비단 하시는 분들이랑 제가 가서 만나봤어요. 그 설치업자를. 네네. 그 코드는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CCTV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런 뭐 충격이 예견되는 시기에 미리 빠져버리는 이런 거라면. 그래서 일기 특조위 이제 3차 청문회 때 네네. 인천의 그 생존자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9시 넘어서 나는 CCTV 보고 우리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 네네네. 그 로비에 있는 CCTV를 네네네. 보고 배가 기운 상태에서도. 그리고 선원인 강혜성이 그 저희한테는 참 네. 감정적으로 많이 튀는 인물인데 네. 맨 마지막까지 이제 가만히 있으라고 한 인물인데 강혜성이 그러는 거예요. 양대홍 사무장을 찾기 위해서 자기도 CCTV를 계속 보고 찾고 있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업체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 CCTV가 그러면 녹화만 안 되는 거냐? 녹화만 안 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네. CCTV 자체는 전원이 없대요. 네네. 녹화되는 곳에서 전원을 보내서 이 CCTV가 네네. 찍어가지고 이 녹화되는 곳에서 이쪽으로 화면을 네네네. 띄워줘야 된다는 네. 거예요. 아니 그 왜 이렇게 없지? 이것도 다시 짚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거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천안함 같은 경우에도 CCTV가 사고 순간에 이 보여진 장면이 최근에 나왔지만 물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화면을 찍은 CCTV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는 기본은 전부 용의선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약간 의문의 사건들에는. 저희는 그 영상을 편집하거나 네. 하는 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영상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영상이 제일 쉽대요. 네네. 그다음이 소리고 네. 텍스트가 오히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편집한 영상 언제고 다 또 전문가의 눈에 튀게 마련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부터 다시 조사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4년이나 지나서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된다니 참 우울하고 암담하기도 한데요. 이제 구조 방기와 관련한 네네. 얘기 며칠 전에 TV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7시간 동안 구하지 않은 거다. 구조에 실패한 게 아니라 아예 구하지 않은 거다라고 계속해서 4년 동안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방송에서 우리 목소리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전에 또 그 검찰에서 박근혜 그 세월호 7시간 관련 조사 결과 발표됐잖아요. 아까 좀 말씀도 하셨는데 유가족들 저는 이 발표 보면서 진짜 유가족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분노했을까. 또 한편으로는 저럴 줄 알았지.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선 검찰이 좀 섣부른 감이 있고요. 네네. 검찰이 왜 이렇게 섣부른 발표를 했는지 좀 잘못하면 그냥 자다가 나는 잠만 잤어요 이게 돼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수사를 의뢰한 그 경위가 어떻게 되냐면 9시 30분에 첫 보고가 올라갔는데 공식 보고는 10시에 올라갔다. 이걸로 돼서 30분이 땡겨진 거였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다시 10시 20분으로 늦춰진 거예요. 네네. 첫 보고가 10시 20분에 됐다. 네. 그럼 점점 이게 왜 늦어지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죠. 우리 가족들은 아니 이게 왜 늦어져? 여태까지 자빠지 잤다고?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모든 매스컴들이 이 10시 첫 일보 네. 아니면 9시 30분 첫 일보 이렇게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밑에 내용을 보셔야 돼요. 내용을 보시면 사고 시각 해가지고 8시 35분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사고 장소가 진도 서남방 30km 네. 근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해경도 8시 35분에는 사고 난지 몰랐고요. 아무도 8시 35분에는 사고 난지 몰랐어요. 네네. 근데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보고잖아요. 네네. 이게 NSC에서 보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국가안보실에서. 네. 근데 사고 시각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8시 35분경 최덕화가 8시 50분 50 몇 분에 전화를 했으니까 20분 전쯤에 아마 사고가 난 것 같아. 그 지레 짐작으로 네. 추정해가지고 보고를 올렸을까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죠. 검찰이. 네. 누가 도대체 보고했느냐. 보고를 누가 했느냐. 보고자. 네. 그리고 이 장소를 진도 서남방 30km 정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해경 보고는. 네네. 해경은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섬 아니면 무인도에도 가장 가까운 섬 근처 몇 마일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해요. 네. 뭐 몇 해리 아니면 몇 마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도대체가 이 보고 형식은 어디에도 없는 보고 형식이에요. 이 보고 형식을 누가 도대체 보고를 했느냐. 보고자를 찾는 게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데 시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검찰이. 네. 이 부분이 좀 저희 가족들한테는 아니 왜 정작 봐야 될 부분 안 보고 시간만 갖고 그러지? 아니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잤다고 쳐요. 그러면 8시 35분부터 10시 20분까지 그 2시간이요. 네. 2시간 동안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 구조 방기라고 저희가 구조를 안 했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일기특조위 때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해달라고 올린 적이 없어요. 청와대가 이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데 대응 적정성을 알려달라고 우리가 조사 신청을 넣은 거예요. 청와대와 청와대 안에 있는 NSC가 국가안보실이잖아요. 네. 아니 전쟁 났으면 어떨 뻔했어요. 전쟁 났으면 다 죽어요. 근데 잤대. 이거 보고자도 없어. 해경도 모르는 8시 35분에 사고가 난 사실은 해경도 몰랐어요. 네네 보고서에 써져 있어. 이건 미리 작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참 신기한 일이죠. 네. 그래서 이 매스컴들은 헤드라인이 중요하니까 이런 걸 이 시간대 누가 보고를 했고 뭐 이런 시간대에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내용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네네. 어쩔 수 없이 내용을 보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네. 8시 35분에 정부 발표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배인데 8시 35분에 사고가 났다 그러고 진도 서남방 뭐 30km 정도. 아니 우리나라 보고 체계가 그렇게 보고 체계가 안 돼 있거든요. 네네네. 해경이나 육경이나. 네네. 이건 그러면 이거 완전 크리미널 아니냐 범죄 네. 범죄를 네. 그 모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네네. 그러면 이후에는 어쨌든 지금 뭐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박근혜 7시간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안 그래도 여론 중에는 이게 또 하나의 그 장막이 될 수 있다. 진실을 가리는 장막이 자다 그랬구나. 그리고 잠이 모든 죄를 덮어 씌는 거예요. 박근혜도 아니고 잠이 잠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걸로 막 가는 거죠. 그럴까봐 정말 걱정인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후에 누가 언제 작성한 보고서인가. 그렇죠. 네, 누가 언제 작성한 보고서이길래 이 8시 35분에 진도 그 서남 방향 30km 연근해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작성이 되었으며 그동안 그러면 8시 35분이라고 보고가 되었는데 8시 35분부터 NSC는 도대체 뭘 했냐. 이런 거죠. 이런 게 사실은 이후에 굉장히 중요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7시간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네네. 이 양반 머리 하고 왔어. 머리 하고 왔어요. 중대본 오는데도 3시간 걸렸어요. 네네. 중대본이 가까워요. 청와대에서. 어떻게 3시간이 걸리냐고. 걸어와도 30분도 안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보니까 이 양반이 잠을 잔 게 사실이라면 잠도 너무 깊이 들고 잠을 깨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런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것은 그러면 많은 의심과 물음표가 또 딸려. 아니 이게 사람이 아무리 아니 그날
정말 감기 몸살에 뭐 네.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그럼요. 그 출근을 못 하게 되면 미리 전화 통화를 해서 몸 상태가 이러니 뭐 내가 뭐 할 일 뭐뭐는 누구한테 맡겨 놓을 테니까 거 일임할 테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건 편의점 알바도 그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무슨 대통령 자리에서 전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어쨌든 정상이 아닌 상태입니다. 네, 정상이 아닌 상태고 이 잠과 관련해서는 물론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그 국가 비상사태에 500명 가까이 탄 배가 지금 침몰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또 따로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런 정신 상태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면 정말 문제 있는 데는 어디냐면 해경의 주의라인이라는 거예요. 네, 네. 해경 주의라인이 도대체가 구조하라는 말을 하질 않는 거예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네. 거기에 해경 특공대도 있었고요. 들어가라고 명령했으면 무조건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리고 네네. 자발적으로라도 들어갈 거예요. 네네. 근데 왜 전부 명령받은 사람들처럼 소극적인 대처만 하는 거죠? 그죠. 뭐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무도 세월호 교신을 안 하는, 아니 구조로 가는데 배가 어떻게 된 상태인지 세월호 교신을 해야 될까요? 네네. 교신을 아무도 안 해요. 가장 어이없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해경 123정이 조타실에서 승객인 줄 알고 태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네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밝혀졌죠. 이제 다 저 선언이라는 걸.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을 아무도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특히나 전문가들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조타실은 승객이 접근할 수 없어요. 비행기 조종실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테러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조타실에서 승객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체포를 하든지 그렇습니다. 죽여버려야 돼요. 네. 왜냐하면 사고 난 배잖아요. 그러면 너 때문에 사고 날 수 있어. 사고 난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넌 체포해야 돼. 체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용의자죠. 네. 첫 번째 용의자죠. 네. 근데 살려버려. 구해내는 거예요. 네네. 이건 뭐지? 우리 가족들은 그 화면을 보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특히나 그 화면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후벼파는 화면이냐면요. 5층 그 갑판에 123정이 조타실에 접안했을 당시는 3층, 4층에 네. 탈출구가 전부 막혔을 때예요. 네. 좌연 탈출구가. 그러면 60도 이상 경사진 그 미끄러운 곳을 20m 이상을 올라가야 우연히 나와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리 밀고 땡기고 해도 그죠. 죽어도 못 나와요. 네. 그 자리에서는. 그런데 자, 승객인 줄 알고 구했다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떠한 전문가도 이걸 말이라고 하냐. 거기서 승객이 나오면 안 된다. 거기서 승객이 나왔으면 이건 테러범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전문가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이제 뭐 외국 다니고 외국에서 온 외신 기자도 만나고 또 외국에서 온 전문가들 이런 분들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이건 무조건 죽여버려야 된대요. 외국에서는 무조건 사살이래요. 네네. 도대체 지금 123 정장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범죄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특조위를 얘기할 때도 계속해서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왜 우리의 그 요구가 수사권까지 요구하는 것이 정당했는지는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검찰도 그때 증거에 대해서 누락시켰고 의도적으로라고 의심할 수 있죠. 그리고 해경이나 이런 데서도 조직적으로 구조 방기를 한 정황들이 보여지는 이런 상황에서 특조위 뭐 물론 구성부터 문제지만 지금도 문제고 그 특조위가 구성과 이런 것들을 유가족이나 이런
이거의 진상규명에 그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단 말이죠. 우리 요구가 너무 당연했다는 것이 지금 과정에서 당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의 7시간을 캐는데 최순실이 여기에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최순실이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영선 행정관의 카드 승인 내역이에요. 네네. 계좌 추적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계좌 추적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경찰이나 검찰한테 있어요. 네네. 검찰이나 되니까 계좌 추적을 해서 이영선 행정관이 최순실이 데려왔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 가서 데려온 그 정황이 있다. 해서 수사를 해서 한 거잖아요. 수사와 조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수사는 강압적으로 가서 들고 올 수 있지만 조사는 협조를 받아야 돼요. 네, 안 하면 그만입니다. 네. 네.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아무리 특조위 법을 솔직히 잘못 만들어도 수사권 기소권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수사권 기소권을 절대 국회에서 양보를 안 해요. 그렇겠죠. 피해 나간다고 한 게 지금 이 사회참사 특별법에 대한 특검법안이에요. 네네. 그래서 정말 이거 만드느라고도 힘들었고 이래서 수사권 기소권을 우리가 계속 요구했는데 참 교묘히 빠져나가는구나. 네, 5월 달까지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이 좀 되지 않습니까? 네, 얼마 남진 않았는데 요거는 좀 지금 뭐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 맞는지. 여기에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2014년에 네네. 그 크리소에서 했던 그 자유항제 실험이 빠졌다. 네네. 그 담당 수석연구원이 이동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지금 뭘 맡고 계시냐면 선조위의 비상임위원을 맡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지금 네덜란드에서 진행한 자유항조 실험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흡사한 실험을 4년 전에 했던 것.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배가 좀 작고 뭐 하겠지만 아무튼 실험을 했다는 거죠. 네. 우리 가족들은 마린에 그 네덜란드에 가서 한탄을 했어요. 네네.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안 했지? 네네. 했는데 했더라고요. 네네. 했는데 그 담당자가 또 왔어요. 네네. 그 이동근 의원이 와가지고는 또 여긴 잘하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했는가 보다. 네네네. 했더니 했더라고요. 네,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자신의 실험을 부정한 거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실험을 해놓고 얘기는 안 한 건가요? 검찰이 달라고 안 하니까 안 줬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과학자나 학자적인 그 양심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나는 되묻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과 능동적으로 검찰한테 이거 들어가면 이상합니다. 보고서 이상해집니다. 네네. 하는 사람과 둘 중에 어디였는가. 네네. 둘 다 문제인데 보다 적극적 이 범행 가담자인가 아닌가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근데 그렇죠. 이 사람 이분이 근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선조위에. 네. 그리고 당시에 검경 합수부 자문위원이었던 네네. 김영모. 네네. 이분은 부위원장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 해심원의 아마 자문위원이었을 거예요. 김철승. 네네. 자문위원들은 뭐 그렇게 큰 그 저희가 없으니까 뭐랄까 위원회나 무슨 자문만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분 뭐 네네. 이분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말도 안 되게. 네네. 그래서 아니 이거 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하는 거냐 이거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식 항의를 했고 지금 모든 절차에서 지금 이동건 의원은 빠졌어요. 이동건 의원은 빠졌고 아마 조사 대상자로 해서 이제 선조위에서 아마 조사가 들어갔고 이후에 이제 특조위에서 특조위도 해야죠. 네네네.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죠. 네네.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모든 분위기가 네네.
덥자는 느낌이 들어요. 네네. 이제 뭐 그렇게 궁금했던 7시간도 다 나왔고 이제 덥자. 아니, 연결식도 하고 잤다는데 뭐라고 할 거야. 뭐 네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네네. 내 생떼 같은 새끼들. 네. 말이 그래서 그렇지. 이제 일반인들도 계시고 어린 혁규도 있고 정말 304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 중에 대통령이 나올지 국회의원이 나올지. 아니 뭐가 되지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한 우주인데 네. 이들은 가만 보면 제 짝꿍이 잘 쓰는 말인데 5천만 분의 304로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너무 가벼이 본 거죠. 네.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정말 그냥 우연한 사고처럼 만들어 버려야지 되는 이유도 사실 그들을 5천만 분의 304로 만들기 위함인 거죠.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고 원인 자체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현상들이 나오는데 네네.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피해자들한테 이래서 이렇게 됐다는 정도는 납득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조사 결과가 나와버리면 이걸 다시 시작해야죠.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의원이 특조위를 세금 도둑으로 몰았어요. 네네. 근데 정작 세금 도둑은 누군가 난 묻고 싶은 거예요. 네. 아니 10시 20분까지 처자빠져 잔 대통령이 세금 도둑인가? 네. 아니면 싹쓸이 해가지고 정말 가족 사기 다니던데 이명박이 세금 도둑인지. 네네. 이거 인양하는 데도 있잖아요. 저희가 세워서 인양해달라고 했거든요. 그쵸. 말 그렇게 안 들어요 해수부. 네네. 그 눕혀가지고 저 인양이라고 저걸 해놓은 거예요. 부랴부랴 지금 뭐. 근데 이제 그렇게 인양을 해놓고 보면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조사를 하려니 또 배를 세워야 돼. 배를 세우는데 돈이 또 들어.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뭐 나라의 세금이 아무리 막 써도 되는 돈이냐고요. 우리 가족들 진짜 돈 한 푼 진짜 나라 돈 쓰는 거 무서워서 함부로 쓰지도 못했다고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은 막 펑펑 쓰는 거야. 그냥 뭐 지연시키면서 잊혀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잊혀지길 기다리고 야 이만큼 했는데 뭐 이러면서 같이 덮는 거죠. 덮기를 바라고 있는데 근데 뭐 우리 국민들을 잘 보셔야 될 것 되는 게 이렇게 이제 세월호도 이제 덮고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근성을 좀 잘 봐야 합니다. 지금 뭐 순간적으로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당신들의 숱한 거짓말에 속아 넘은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진실을 향한 어떤 그런 은근과 끈기는 최근에 이제 4월에 일어난 일만 봐도 이제 70년 전 4.3까지 가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다. 이제 과학도 당신들이 하는 말이 틀리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 수준도 이렇게 막 수십 년 걸리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는 1, 2년 안에 다 밝힐 수밖에 없는 우리 국민과 과학의 수준이 있다라는 것을 좀 똑바로 알고 이렇게 선조위까지 와갖고 계속 이 은폐하려고 하는 시간 끌게 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이런 부위원장, 비상임위원, 네 그리고 자문위원 김용호 씨, 김철승 씨, 이동곤 비상임위원 이런 분들은 이분들 말고도 굉장히 많이 또 있겠지만, 네, 선조위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는 이분들은 빨리 손을 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분들이 보고서에 참여하게 되면 저희 가족들은 인정할 수가 없죠. 인정할 수 없어요. 네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 체계상 사인하는 정도? 네네. 그거 아니면 이분들이 직접적인 관여가 된다면 저희는 인정할 수가 없죠. 네네네. 사인도 사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거에 사인할 리도 없을 것 같고요. 네. 존재 이유가 분명히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진실 규명이 어떤 식으로든 장애를 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없이 여기 와 있을 일이 없고 이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2기 특조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2기 특조위의 활동
예, 활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선은 가습기 진상 소위, 네네. 그다음에 세월호 진상 소위, 그다음에 안전사회 소위. 세 개 소위는 소위원장이 정해져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원 소위만 지금 소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물론 위원장님은 정해졌고요. 네네. 그래서 3차 전원위가 열릴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시행령하고 직제 같은 걸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도 문제예요. 여기도. 그렇죠. 네. 여기도 황전원이라는 분이 들어오셔서 아니 얼마 전에 그 실시간 검색어에 떡 올라왔어요. 네. 저희가 네. 그 일이 만들어졌어요. 네네. 그리고 뭐 본인이 개명도 하시고 이런 것 같긴 하던데 그리고 또 이름을 날리고 계십니다. 악명을. 그래서 지금 뭐 청와대에 그 국민청원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 보면 4월 21일까지 좀 몇 개가 있더라고요. 황전원 때문에 좀 열받은 사람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요 상임위원 그 특조위 상임위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라는 이런 요구안을 갖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4월 21일까지 하는 게 그나마 많이 좀 서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몰아서 국민들께 좀 서명 좀 부탁드리고요. 요것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황전원.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재원 의원이 이제 세금 도둑 발언을 해서 이제 프레임을 딱 씌우기 시작해요. 네네. 일기 특조위에. 그래서 예산 항목이란 뭐 이런 걸 전부 다 막 이제 다 자르기 시작하죠. 시행령 자체도 완전히 막 정부 측 맘대로 만들어 버리고 해수부에서 거기서 이제 떡하니 국회에 와가지고 혼자 기자회견을 2번을 하는 거예요. 네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뭔데 저기서 기자회견을 해? 했는데 이제 정론관 기자회견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국회의원이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네. 국회의원이 직접 가서 보증해주고 국회의원이 얘기를 해줘야 그걸 할 수 있는 건데 정론관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특조위를 하고 있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해수부하고 그 당시 이제 주무부처가 해수부니까 해수부와 이제 민간인 협력단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특조위에 먼저 결합해서 준비하고자 했던 그분들이 이제 결합해서 하는 건데 뭐 시행령이니 뭐니 자기네들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크게는 3가지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해수부 문건, 그 유명한 해수부 문건. 네네. 연영진 실장이 머니투데이인가요? 기자한테 잠깐 잘못 보여줘서 그게 특종이 나간 거. 네네. 해수부 문건대로 해수부 문건이 이제 특종이 나간 거예요. 1시간 후에 기자회견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저거면은 뭐 저는 사퇴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저기서 사퇴하겠네 전원위에서 정말로 사퇴하는 거예요. 네네. 아니 뭐 당신들 해수부 문건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당신 그럼 뭐냐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보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현이라는 지금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갔는데. 네네. 아무튼 세월호만 거쳐가면 전부 영전이 돼. 네네. 공무원이나 뭐 해경이나 해수부나. 그 왜 아직도 그러고 있죠? 저는 그는 네. 아무튼 뭐 이제 박근혜 정권 시절이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다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상임위원으로 온 거예요. 그 전에 비상임위원이었는데 상임위원이면은 차관급 대우거든요. 부위원장의 상임위원으로 온 거예요. 그때 부위원장이면 사무처장을 겸직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나머지 위원들이 보고서 작성 못한다. 아니 신청 사건이 200개가 넘는데 네네. 좀 우리 조사한 게 없지 않냐. 그리고 강제로 조사를 종료시키는데 어떻게 보고서를 쓰냐. 그래서 다 반발하고 보고서를 못 쓴다고 그랬어요. 네네. 근데 이 양반이 딱 오더니 세월호 특조위 청산백서라는 그 정체불명의 네네. 그 백서를 만들어서 저걸 올리는 거죠. 거기 명단에 이름이 들어가고. 네네. 얼토당토하는 일이죠. 또 우리 이제 부위원장 됐다고 분향소에 온다는 거예요. 네네. 아니 부위원장도 못 보겠는데 분향소 못 온다. 우리 애들
당신 볼 저거 아니다. 네네. 그냥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막았어요. 네. 이번에 또 막았죠. 네네. 이분은 안 돼요. 이분은. 근데 그렇게까지 기를 쓰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쓰면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실한 물증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이 사건이 매우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다. 그래서 구조를 할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구조 방기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진실을 이렇게 계속 가리고 있는 거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나온 결론이에요. 지난 4년간 이 모습을 볼 때. 그리고 황전원이라는 분도 이런 사람도 왜 필요했는지 우리가 다 짐작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까지 이렇게 기를 쓰고 있잖아요. 하겠다고 하는 거. 그게 저쪽 당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쪽으로 과잉 충성하는 것이 그런 오히려 걸까? 이게 본인들의 이제 사명이라고 생각하나? 진짜 굳게 믿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까지 막 들더라고요. 진실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것이 존재 이유다. 이 양반들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을 주려고 막 노력한다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야 당했네 이런 느낌이죠. 사기죠, 사기. 그러니까. 네, 사기꾼들 다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끝까지 버틸 자격을 박탈 국민들이 나서서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면 끝까지 버틸 사람이다라고 보시는 거야. 건가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박탈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대통령한테 임명해 주십시오 하고 올렸어요. 근데 대통령이 국회의장의 그 추천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임명권자가 임명을 해버렸어요. 네네. 임명을 해버렸는데 이 임명을 우리가 가타부타 우리가 그 임명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죠. 네. 근데 이분하고는 이제 끝끝내 싸우는 거죠. 네네.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임명권자인 국민들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죠. 유가족들께서는 사실 유가족들의 힘으로 이걸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국민들이 대통령도 뽑고 뭐 국회의원도 뽑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참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요 근래에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입장 진짜 난처해요. 왜냐하면 법을 만들 때 지금 야당인 이제 자유당 몫을 안 만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고 네네. 또 몫을 만들어서 상임위원 한 명 정도는 안 줄 수 없는 거고 그걸 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서 이 절차상으로는 다 맞는데 왜 하필 황전원이라는 거죠. 네. 딴 게 아니고 왜 하필 황전원이냐 이거지. 아마 다른 그러니까 이 세월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왔으면 저희 그냥 노프라블럼 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분은 조사 대상자라고요. 네. 그리고 이분을 제가 고발했어요. 네네. 특조위 조사 방해로.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구로 활용됐으니 네네. 그 저기가 죄가 없다 이런 식의 이런 식의 그 지금 1차 검찰 발표는 그랬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항고를 할 거거든요. 네네. 아니 도구로 활용돼도 그럼 본인이 기꺼이 도구가 됐으면 그건 죄가 있는 거죠.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동적으로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했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능동적인 칼이에요. 그러니까 그 칼이 그냥 날 찌르는데 칼이 지 맘대로 심장 쪽으로 온 거예요. 배를 찌르려고 하는데 네네. 이 정도로 능동적으로 한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그냥 칼날이라는 그 명분만 주고 난 면죄부 주는 것 같아요. 검찰 정말 요새 마음에 안 들어.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당이
거대 정당으로 국회 안에 있는 한 특조위를 또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조위를 만든다고 한들 그 안에서 방해를 주 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특조위원을 다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이런 정당이 거대 정당이면 안 되는 이유죠. 이것도 역시 올해 우리 국민들이 풀어야 될 올해 내년에 네, 풀어야 될 큰 과제입니다. 이게 좀 대통령 선거하고 좀 국회의원 선거가 좀 맞물렸으면 쓰겠어. 아, 네. 이제 개헌 얘기까지 우리가 같이. 왜 그러냐면 네네. 너무 질적으로 틀려버리니까. 네네. 맞습니다. 솔직히 20대 총선 때 모든 매스컴들이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여소야대다. 네네. 그러면 여소야대지만 저쪽하고는 좀 편을 갈라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국민의당,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해가지고 네. 세 당한테 저희가 이 사회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시나리오를 한 4가지 정도를 짜서 다 해봤어요. 네. 맨 마지막으로 해본 게 패스트 트랙이에요. 신속 처리 법안. 네. 그래서 뭐 이제 유가족들하고 이제 상의하고 막 그 법안을 만든 건 아니지만 우리의 요구 조건대로 좀 해달라. 네네. 해서 한 거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상설특검법으로 했더니 법사위에 가서 딱 걸려요. 법사위에 통과를 안 시켜줘요. 네네. 법사위에 누가 있냐면요. 잘 아시는 김진태. 네. 권성동. 네네. 가장 정말 법을 무시할 법한 그런 사람들이죠. 거기 있어서 절대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네네. 특검에도 패스트 트랙을 걸어놓은 거예요. 네네. 특검을 특조위에서 요청을 하면 3달이 지난 후 본회의에 상정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지 않으면 특검이 우리는 이거 안 한다. 우리 못 하겠다. 네네. 원래는 2달이었는데 권은희 의원께서 네네. 그래서 3달은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권은희 의원하고 많이 싸웠어요. 네. 그래도 네.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게 일기 특조위하고는 좀 틀려요. 네. 이기 특조위는 특조위를 한번 해본 경험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소위원장님으로 모신 분이 문호승 소위원장님이라고 네. 저희 세월호 쪽 이분은 감사원 출신이세요. 네네. 감사원 고위공직자 출신이신데 이분을 모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저희는 조사에 특화된 사람을 원하지 네네.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사람 원하지 않아요. 네네. 특조위는 조사해야지 네네. 저희 껴안고 울면 안 돼요. 네. 냉정하게 조사를 해야지. 네. 그래서 이분을 모신 거고 또 이분이 또 감사원 쪽에 또 그 전에 발 넓고 하시니까 그 전에 하셨으니까 감사원 쪽에 많은 도움도 받을 거고. 네. 좀 틀릴 거예요. 틀려질 거고 또 기본적인 자세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시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많은 그 자료를 제공하고 하고 있죠. 네. 뭐 1기 특조위랑 2기 특조위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또 우리 국민들이 깨친 바도 또 다르고 1기 특조위 과정에서 적아 구분이 너무나 명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주범이구나라는 것도 1기 특조위에서의 방어를 보면서 다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2기 특조위는 그런 지점을 잘 파고 들어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잘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세월호 진상규명 위해서 밝혀야 할 과제 아까 쭉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고서 내용도 말씀하시고 그 밝혀야 할 과제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우선 크게 3가지입니다. 네. 왜 침몰했는지, 왜 안 구했는지, 네. 왜 방해했는지 조사를. 네. 이것만 알면 돼요. 네. 근데 이 3가지가 너무 광범위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의 줄기예요. 이건 단일 사건이에요. 세월호는. 네. 이건
참사가 일어날 사건이 아닌데 참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일 사건이고 단일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풀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저희는 그래요. 솔직히 진실이 좀 아파요. 오히려 소설이 나아요. 진실은 아파요. 네. 그래도 우리 받아낼 수 있다니까요. 뭐 이보다 더 아프겠어요. 네. 자식 잃은 것보다. 그거 세 개가 중점적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 세 개를 위해서 특조위, 그다음에 선조위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뛰는 모습 보이게 저희가 또 계속 뒤에서 뭐 채찍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저희가 다그칠 겁니다. 뒤에서 안 계실 거잖아요. 맨 앞에. 맨날 맨 앞이죠. 지난 4년 동안 맨 앞에 계셨던 것처럼 왜 침몰했는가, 왜 구하지 않았는가, 왜 진실을 방해했는가 이 세 가지. 사실은 뭐 구조의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정확한 거는요. 범죄의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모두를 다 지휘하고 이것을 다 은폐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네,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바로 사주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같이 이렇게 뭐 팽목항도 가고 목포도 가고 또 안산도 가고 하는 일정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정 같은 거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해 주십시오. 15일 날은 목포에서 합니다. 목포에서 세월호 앞에서. 16일 날은 분향소에서 안산 합동 분향소에서 연결 추도식을 합니다. 원래는 합동 연결식이라고 불리는데 저희는 합동 연결식이 맞지 않는 말이다. 연결 추도식이 맞다. 3시? 3시로 알고 있습니다. 네, 3시. 고잔역에서 1시부터 네. 행진하고 3시에 연결 추도식을 16일 당일날 좀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먹먹해요. 갑자기 우리 아이들 장소가 그래도 있었는데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먹먹한데 그것도 우리가 감내해야 될 또 아픔인가 보다 싶어서 하긴 하지만 좀 먹먹합니다. 아니요. 진실의 반에라도 네, 왜 침몰했는가만이라도 사실 왜 침몰했는가가 밝혀지면 사실 왜 방해했는지도 다 나오겠죠. 예. 진실 반이라도 좀 가까이 가고서는 이렇게 연결식을 한다면 좀 더 마음이 괜찮으실 텐데 저희는 뭐 식은 식이지만 연결하지 않을 거고요. 예, 연결하지 않을 거고 진실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유가족분들 꼭 힘내셔서 4년 동안 너무 앞에다 세워두고 촛불을 다 짊어지고 가게 한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고 이런데 마지막까지 저희가 뒤를 잘 따르고 받쳐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여태까지 4년간 정말 싸우고 막 물대포 맞아가면서 싸우고 최루액 맞아가면서 싸우고 하면서도 저희가 항상 느끼는 건 뭐냐, 우리 뒤에 우리 국민들이 있구나, 우리 믿어주는 국민들이 있구나 해서 저희는 여태까지 뒤에 서본 적이 없어요. 저희 가족들은 맨 앞이었어요. 앞으로도 맨 앞으로 났을 거고요. 아마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이 계셔도 나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무조건 맨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권이 어떠한 정부가 우리를 이 진실을 막더라도 저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네. 이 진실은 꼭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 가족들을 믿고 여태까지 저희 4년 동안 해온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 유가족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고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저희가 또 계속 한번 더 싸울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오늘 뉴스 스타트 단원고
장준영 군의 아버님 장훈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본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뉴스스타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